저희는 만나서 반가워요이라는 제목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혹시 영케어러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영케어러라고 하면 양육 부담을 지는, 사실 미성년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긴 한데 좀 정의가 다양합니다. 청소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청년까지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돌봄이 중년 이상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지만 본인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장애나 가족의 장애나 질병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영케어러라고 합니다. 국내에선 아직 제대로 실태조사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인데 그 부분도 아직 부족함이 많은 단계이고요. 최근에는 또 관련해서 실태조사 결과에서 평균 22시간 가족 돌봄에 처해 있다, 60% 이상은 우울증을 호소한다, 이런 사회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부터 좀 내년을 기점으로 정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기관들이. 그런데 들어본 적은 있다는 답변이 절반, 전혀 모른다는 답변이 29%, 대략적인 내용은 안다가 20%. 그러니까 어쨌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왜 그럴까?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만약에 사람들이 모른다면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저희의 질문이었고요. 왜 그럴까를 고민하던 중에 저희가 한번 신청 폼을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정말 그냥 사실 일반적인 우리가 행정에서 익숙히 보는 신청 폼이지만 우리가 간과했던 것은 이것이 청소년들, 정말 9살, 10살도 이 폼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10살에 이 신청서를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쓰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쓸 수 있는데, 심지어 예를 들면 행정은 특히 미성년자에게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죠. 근데 보호자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을 돌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케어러 관련 정책이 당사자들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스스로가 영케어러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과정에도 있다고 생각했고,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이 부재하다 보니 그들에게 친화적인 방식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다시 역으로 전달이 안 되니까 스스로가 영케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게 왜 인식을 못하냐라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확장이 안 되니까 인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영케어러라고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도 영케어러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방식, 지금까지의 정책 전달 방식 자체가 대중이나 대상자들에게 친화적이지 못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궁극적으로 모든 대상자가 자신이 원할 때 자기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기 목표로 대상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확산되어서 사람들은 영케어러 문제 한 발 다가가고 또 정책도 영케어러 문제 한 발 대중들에게 한 발 다가오는 이런 서로 가까워지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영케어러 대상 정책이 영케어러로 도달하는 과정에서 대중적인 인식 확산을 좀 솔루션으로 제시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령대가 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결국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주변인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했을 때 주변에서 이 사람들을 찾아줘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학교 담임 선생님, 자신이 속해 있는 시설에 복지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분들도 이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영케어러에 대한 사업이 들어와도 이거 우리 기관에 없는 사례인데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사실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담당자나 주변인들을 어떤 정책 전달의 방식으로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좀 더 대중화를 통해서 일상 언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담당자나 주변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옆집에 있는 아이가 내가 보니까 할머니 돌보면서 지내는데 우리 옆집에도 그럼 영케어러였네, 이런 식으로 인지하고 거기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 전반을 영케어러를 둘러싼 커뮤니티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3가지 방식을 좀 고려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와 네이밍에 대한 측면, 두 번째는 플랫폼적인 솔루션, 세 번째는 IP를 활용하는 홍보 방안입니다. 먼저 브랜드와 네이밍을 개발하는 방식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케어러, 또 지금 정책에서는 가족 돌봄 청년,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행정적인 용어라서 직관적이지 못할 수 있고 당사자들에게는 안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대중 친화적인 용어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체성, 그러니까 이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직 이게 인식이 확산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좀 명확한 네이밍이나 인식을 잡아주면 더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레퍼런스로 가져온 것이 아름다운 재단에서 진행한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캠페인인 18 어른, 이렇게 명확한 좀 브랜드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또 액티브 시니어 같은 경우는 뭐 사회 공헌 사업의 측면은 아니지만 최근에 또 기존에는 노년층을 똑같은 노년층으로 보다가 이 노년 초기, 그러니까 은퇴 직후에 아직 신체적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을 특별히 조명하기 시작하면서 마케팅 측면에서 되게 주목을 받는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명확히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브랜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제안한 것이 만나서 반가워 영이라는 브랜드였습니다. 영은 영케어러의 영에서 가져온 거고요. 우리 곁에 있지만 미처 몰랐던 영케어러들을 만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케어러에 대해 뭔가 취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이미지보다는 우리가 서로 반갑게 인사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이런 이미지를 좀 강조하고 싶었고, 또 영케어러 당사자들에 대한 환대를 통해서 어떤 사업에 참여할 때 느껴지는 낙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줄여주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적인 측면인데요. 저희의 플랫폼은 처음에는 당사자들에게 다가가는 걸 고민했다가 대중적인 인식을 확산하면 어쨌든 대중들이 이 플랫폼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더 의미가 있겠다. 대중들이 이것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주변에 이런 영케어러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케어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정보를 다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되 이렇게 유입된 관심을 대중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 대상자가 있을 때 이 플랫폼을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죠. 너도 한번 들어가 봐라고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또 나아가서는 어떤 정보를 접근하는 통로로서의 기능,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때 여기를 가면 되는구나라는 좀 더 정보의 통로로서 기능하는 것도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좀 방향성을 고려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원 대상의 정책적 요건들이 되게 행정적인 용어로 나이가 몇 세 이상이고 어느 지역에 이런 행정적인 용어 대신 되게 쉽게 풀어서 이거를 자기가 체크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자신의 머릿속에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통해 영케어러에 대한 개념을 인식시키고, 두 번째는 정책적 용어들을 대상자들에게 친숙하게 설명해주는 쉬운 말풀이입니다. 이건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AI에서도 쉬운 말로 풀어주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과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합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정책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 혜택을 받아야 될 때 복지관으로 가야 되는 건지 시청으로 가야 되는 건지 동사무소로 가야 되는 건지를 몰라서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아보려고 전화를 하면 계속 전화가 돌아가기만 하잖아요. 담당자를 찾아서. 그리고 그렇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내가 필요한 거 위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담당자 업무 분장이 쭉 있고 이 중에 내가 원하는 걸 힘들게 찾아서 그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각각의 상황이 있을 때 이럴 땐 여기에 연락하세요, 이럴 땐 이렇게 연락하세요 같은 마치 전화번호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사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수요가 있을 때 이런 사업이 있다로 연결해 줄 수 있는 통로 역할하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면 이게 필터를 넣어서 구성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가 진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최근엔 또 청년 플랫폼이나 이런 중심으로 이런 통합 포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들을 조금 응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업무의 하나의 방식으로도 현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를 들면 복지관의 담당자가 이 영케어러에 대한 사업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처음엔 몰랐다가 이 영케어러의 존재를 알면서 우리 기관에 이런 사례자가 있었는데 한번 그 친구랑 이 사업을 연결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대상자에게 마치 안내책자를 주는 것처럼 이 플랫폼을 소개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담당자들도 아직 정보가 부족하고 친화적인
낯설다 보니 이런 것을 해소해서 현장 측면에서도 이것이 대상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제시한 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토스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 초록우산의 뭔가 정보나 시스템을 토스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을 제시했다고 해서 저희 이런 시스템으로도 뭔가 기관들과의 협약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지금은 플랫폼이지만 좀 기대 효과를 넓혀보면 어쨌든 여기에 이용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요쪽에 수요가 많이 있었구나, 시청을 생각보다 많이 찾아가네, 아니면 우리는 그 보건 의료 쪽에 수요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교육 쪽에 대한 수요가 많네,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수요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정책적인 방향성이나 실태 조사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작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 플랫폼을 나중에 기부나 통합 서비스 플랫폼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관련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연계해 준다거나, 그러니까 유입된 사람들의 바탕으로 이런 관련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내책자처럼 권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나아가서는 기존 제도와의 지원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도의 문턱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저희 플랫폼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IP를 활용한 홍보 방안인데요. 이거는 좀 플랫폼에 대한 홍보일 수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한 홍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마일게이트 하면 장점이 IP가 많다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마일게이트 게임 이용자들을 플랫폼으로 유입하는 방식, 또 하나는 어린 연령층의 대상자들을 친숙한 방식으로 다가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로스트아크 게이머들이 개발진들과 승부를 해서 기부를 한 이런 이벤트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게임과의 연계를 해서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그 미스터 피자와 협업을 해서 모코코 피자 트럭 이런 이벤트도 했었고, 또 넥슨의 사례이긴 하지만 넥슨 같은 경우는 어린이 이용자들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캐릭터가 친숙하게 안내해주는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넥슨의 IP나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이들이 좀 대상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